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뉴스의 사각지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입니다. 이제 제 구독자가 이제 2,700명, 2,800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컨텐츠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역사의 새로운 측면으로 이 세계사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총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적에 미미송은 토픽이 네, 트럼프가 거의 전부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전 세계 그 패러다임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패러다임의 변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강의하고 포스트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이후로는 제가 강력하게 미국에 있는 민주당의 무브먼트, 공화당의 무브먼트와 대한민국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6년 오늘이 2월 23일입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하는 시간하고 녹화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2월 23일 2026년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날로부터 유럽의 본격적인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유럽의 붕괴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유럽과 우리 나머지 나라들과는 아주 긴밀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 역학관계는 뭐냐면 그들은 지배자였고 우리는 피지배자였으며 그들은 역사를 서술하였고 우리는 역사를 서술된 대로 우리는 공부해 가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developing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가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G10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결정권을 갖다 트럼프의 정권을 위시로 해서 서구 유럽에서 환태평양 시대로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명 이것을 헤제모니얼 변혁이 이제는 바이폴라에서 멀티폴라로 바뀌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의 총 공격점 요 땅 물론 계속해서 서로 이제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포위 작전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면전이 터졌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것은 트리거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를 쉬프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 관세 정책을 쳤습니다. 관세 정책은 미국이 몬로주의를 택하면서 영국이라는 aggression,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영국에서 빠져나간 일종의 식민주죠. 그래서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역사가 지난 25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몬로 닥트린, 우리가 일명 단로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캐치플레이를 내걸었어요. 마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 즉 뭡니까? 경제의 자주 독립을 무엇으로부터 원하느냐? 서구 유럽, 즉 영국으로 중심으로 한 뱅크 오브 런던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을 취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모든 뱅킹 시스템, 모든 국제 기구가 누가 주관합니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주관하는 지난 특별히 80년 동안은 사실은 미국은 그들의 뭡니까? 자금을 대는 사람 뭐라 그러죠? 바지. 일종의 우리가 미국의 헤제머니, 팍스 아메리카나는 뭐냐면 미국이 대신해서 자금을 대는 지난 1945년 이후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그것을 리버스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관세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우리 맥킨리 대통령이 우리가 시도했었죠. 시도하자 너무나 많은 경제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갖고 그때 미국이 최강으로 경제가 점핑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맥킨리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격했을까요? 이것은 뭐 현행범이 아닌 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위대한 테러프 정책,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간, 아주 물밀듯이 빠져나갔어요. 특별히 80년, 70년 이후에 준비했다가 80년대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 스코터스에서 2월 20일 지난 금요일이죠. 6대3으로 비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No kidding. 이것은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써왔던 몬로 닥트린, 지금 미국 자국을 위해서 쓰는 관세 정책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현재 반대한 사람이 물론 뭡니까 진보 쪽 3명의 그 연방 법관 있죠. 이제 그들은 항상 반대합니다. 뭐 very seldom 동의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 있던 보수 3분이 거기서 트럼프에게 반대하고 나서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자기의 색깔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미스터 로버츠,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가 지정한 또 여인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네, 커니 바렛. 굉장한 뭐 controversial 도전을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닐 고시. 이 3분이 이제는 트럼프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트럼프랑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클래런스 토머스라는 흑인 법관입니다. 그가 연방 법관이 되기 위해서 그 쓰는 과정은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지금 브렛 카바나, 그다음 세뮤얼 알리토, 그리고 우리 클랜스 토머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미국의 색깔 문제가 얼마나 진실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독립전쟁 때 흑인들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랜스 토머스 같은 사람이 미국의 자주 독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존재예요. He's a legendary 법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법관이 되면서 이제는 그는 당연히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그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반격을 당했습니다. 관세법을 갖다가 이게 도전한 데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제는 10% 유니버설 관세를 매길 뿐만 아니라 15%로 인크리즈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나만 타격을 갖고 오느냐? 사실은 우리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는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과 수입 수출이 거의 원자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겨냥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중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유럽인 것입니다. 몬로 닥트린 자체가 뭡니까? 미국의 에너미는 누구예요? 영국과 서구 유럽입니다. 경쟁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자를 잔뜩 얹어줍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우리 폴리스 스테이트야. 그래서 미국은 지금 700개의 기지가 나가 있죠. 전 세계에. 대부분 모든 것은 메디터레니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구 유럽의 메인 아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대부분 누가 됐냐? 미국이 됐죠. 뭐 기분 좋게 좋은 감투 씌워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데서 지금 37 트릴리언 달러라는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천문학적 숫자라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5년을 통해서 너지를 통해서 뭘 밝혀냈냐? 이게 다 가짜예요. 돈이 다 외부로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나간 뭐 나토, UN, 그다음에 유럽 방위 나가는 거 빼고도 NGO를 통해서 엄청난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 NGO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에 대선에 실패하면서 우선은 선거가 리깅되었다. 즉 가짜다 이거죠. 가짜 투표다. 사기다.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풀튼 카운티 조지아에서 밝히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뒤에 있는 세력이 바로 유럽,
딥스라는 것을 그는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트럼프의 뉴스, 화이트하우스 뉴스를 보고 여러분에게 서머리에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자마자 유럽에서는 지금은 경제 폭망이 이제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941년 태평양전쟁 시작할 때 일본은 이미 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름 차단을 싱가포르에서 시작했어요. 고무 차단을 메가더가 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고무와 기름이 없는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 전쟁이에요. 근데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있는 일본 제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국이 만들었죠. 1967년 그들은 뭡니까? 명치 유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천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미국 사람이 나와요. 외국 사람이, 유로피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그냥 흘려갈 게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보는데 조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하고 누가 만났습니까? 얼슬라가 만났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 만났어요. 의전도 하나도 없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이제 어제에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놀랍게 엄청난 청구서를 배달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제가 2022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벌써, 지금 보렐이 EU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미미송만이 유일하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렐은 어떻게 얘기했냐? 벨지움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럭키해. 너희는 유로피안이잖아.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어. 나머지는 정글이야.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 최고를 차지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자원과 싼 자원과 중국의 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프리 트레이드예요. 그 프리 트레이드는 뭐냐? 누구든지 싸게 만드는 것에 자기의 공장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가격은 싸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공급의 컨트롤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럽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2022년 일어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져야만 할까요? 러시아는요, 사실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인근은 대륙 세력으로서 만일 그들이 철도를 개발하게 된다면 해상 운송이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22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얘네들이 로이라는 인슈런스 회사를 통해서 인슈런스를 매기는데 너무 비싸서 기름을 수출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해서 육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콩에 모려도 살아날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러시아는 4.5%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굉장히 안정된 궤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가장 안정된 경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1945년 이후로 뭐냐? 우리가 나토를 도와줬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을 도와줬어. 그 청구서가 보여 얼마냐? 한국말로 하면 약 4,500조입니다. 4,500조의 청구서를 지금 얼슬라한테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갚아라. 이거 어떻게 못 갚아요, 여러분? 갚을 수 없죠. 트럼프는 만약에 30일 안에 그중에 400조를 갚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제 어젯밤 오늘 아침 우리가 시간차가 있으니까 유럽하고, 만약에 30일 동안 30일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히 지금 테레프를 60%까지 올리겠다. 그럼 뭐를 올리냐 하면 자동차 사업을 올리겠다. 그럼 이 첫 번째 가는 나라가 누구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뭡니까? 폭스바겐, 머세디스 벤츠. 이거는 고급 차들을 미국에서 30%를 팝니다. 여기에 관세를 60% 매기면 가뜩이나 허덕이는 복스바겐이 어떻게 망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unemployment, 뭡니까? 비고용률, 실업률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냥 이코노미가 collapse, 파괴됩니다. 미스터 보렐이
2020년에 동양과 아프리카, 남미를 정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드러났죠. 우리가 유러피안으로서 영화를 누렸어. 우리는 최고로 개발된 사람들이야. 우리 유제닉스란 얘기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정글을 막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미송은 2022년부터 유튜브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까? EU의 몰락, 나토의 몰락, 유럽의 몰락,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는 분명히 2016년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서부터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economic sovereignty is national sovereignty.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럽, 특히 영국의 뱅킹 시스템으로 경제 독립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그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완성시키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는 결국 경제적인 prosperity죠. 그래서 트럼프는 뭐였어요? 예산을 이거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막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누가 열었습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열었죠. 지구는 만약 한 패밀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어. 무소유. 다 임대하고 써.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유니버설 보험으로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작전에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정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민을 막아라. 불법 이민을 막아라. 혹은 그 잘못된 이야기인데 국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만 들어와라는 얘기죠. 합법적인 사람은 선거해라. 그래서 뭡니까? 선거에 합법적이 아닌 사람이 관여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세 정책인 것입니다. 관세 정책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흘러나간 모든 기업을 끌고 들어오겠다. 근데 우리 스코터스, 우리가 스프림 코트에서 이제는 연방법원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약자죠. 스코터스는요. 연방법원에서 이건 불법이야. 그래? 트럼프가 그럼 이파 말고 이파라는 그 테러프를 하는 법 말고 또 다른 법이 있잖아. 너희가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이거보다 반격을 해서 더 센 타리프를 매길 거야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는 18 트릴리언 달러 지금 인베스트먼트를 2025년에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와서 생산을 너희가 다시 하게 되면 그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미국이 영향된 기업이란 얘기죠. 미국에 생산해라 이거예요. 근데 주주가 누구일까요? 대부분 서구 유럽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미국에 그러니까 트랜스퍼 시켜갖고 생산잡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supply, 원자재 컨트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는 철강, 석탄 이런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경제적인 sovereignty, 자주 독립을 통해서 미국의 prosperity,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루겠다는 아주 엄청나게 우수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에 하면 감히 연방법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났죠. 당장에 그래? 10% 유니버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15%. 그 다음에 만난 게 바로 얼슬라. 지금 유로피안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죠. 이 황제 같은 여자를 만나서 트럼프는 이제는요, 청구서, 인보이스를 내밀었습니다. 그 인보이스의 금액이 조금 아까 말씀드리듯 한국말로 4,500조인데 이건 1불당 1,000원 계산해서 4,500입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미국이 그 유럽이 그걸 할 수가 없죠. 우선 그렇게 되면 뭐가 붕괴되냐? 독일이 먼저 붕괴됩니다. 독일이 붕괴되면 유럽이 붕괴해요. 유럽, 프랑스는 뭐냐? 비싼 백하고, 루이비통 갖고 돈 벌었고, 우리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더스트리, 케미컬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automobile,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돈을 벌었는데, 특히, 유럽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automobile, 이 자동차에다 65%를 매기겠다. 이거는 뭐 충격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베이트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요, 서구의 헤제모니의 전쟁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80년간은 보이지 않는 암투, 즉 미국과 영국의 암투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딥스를 제거하겠다. 딥스가 누굽니까? 뱅크 오브 런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재조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2월 23일 날 어떤 것을 발표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희가 지금 이니셜 30일 동안에 400 지금 한국말을 제가 400조 400조에 달하는 돈을 너희가 내지 않으면 우리가 90일 안에 어떻게 할 거냐. 완벽한 미군을 한 명도 안 빼놓고 철수하겠다. 그리고 뭐 헬리콥터, 항공모함, 무기까지 완전 철수. 이거 뭡니까? 이거 전쟁이라고 그래요. 박싱입니다. 마지막 펀치, 펀치, 펀치. 네, 트럼프는 엄청난 펀치를 유럽에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미국 경제의 깊이 인발브된 나라, 딥스가 누굽니까? 바로 서구, EU, 그리고 누굽니까? 영국이란 얘기죠. 만약에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군인을 완전히 철수할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항공모함, 거기에 인바우브된 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들이 먹어야지, 자야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트랜스포테이션, 기름 사야지요. 이 모든 흘러나가는 돈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돼요? 보안, National Security is Economic Security. 트럼프는 이 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실은요, 경주에서 했어요. 여러분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이제 유럽의 농산품에는 지금 현재 45%, 제약에는 40%를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뭡니까? 불란서에서 하는 백, 럭셔리 아이템에는 50%를 매기겠다. 이거는 뭡니까? 한 방에 끝내겠다. 이거 한 방에 끝내겠다. 그러면요, 스코도스에서 세 분, 이분이 있죠. 우리 미국의 베스트 인트레스를 위해서 미국한테 트럼프의 지지를 하지 않는 이 세 분을 트럼프는 아주 강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점을 말씀드리면 존 로버츠, 그 다음에 고시, 닐 고시, 그 다음에 에미 커니 바레트. 이 세 사람은 사실은 뭐 보수에 속한 사람이었죠. 근데 로버트는 사실은 한 번도 보수였던 적이 없어요. 보수인 척 하다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표를 많이 던지는 게 바로 로버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장이죠. 9명 중에서. 그래서 6대3으로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15%로 글로벌 관세를 올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겠냐. 이제는 밴들라 우리 EU 대통령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밴들라인하고 만나서 이제는 내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고를 했느냐? 말없이 그냥 영접도 없어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래갖고요. 서서 내고했습니다. I give you this invoice. 지난 1945년 이후로 너희들의 국방을 위해서 유럽에서 뜬 돈 내놔. 근데 먼저 4,500조에서 우선 400조를 먼저 내놔. 30일 안에. 이 트럼프는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의 사생활을 들춰가면서 이제 막 트럼프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하고는 격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로피안 중심의 경제에서 환태평양으로 경제를 옮겼어요, 이미. 그래서 트럼프는 12월 5일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에서 앞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하고 Core 5, 핵심이 돼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든 원자재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생산 인구가 거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소비 인구가 있어요. 미국은 유럽이 전 세계 인구의 4.3%인데 96%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극동, 동남아, 아프리카의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도냐 뭐냐를 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2016년 죄송합니다. 2월 23일 이 엄청난 완벽한 펀치를 때렸습니다. 유럽은 지금 어때요? 진퇴양난이에요. 왜 진퇴양난입니까? 지금 얼슬라 벤들린이라는 이 여왕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에 지금 현재 X가 있는데 X가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거냐? 나한테 페널티를 매길 거야. 그래서 지금 너한테 뭐를 원하냐?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게 있어. 그 뭐냐면 너희들 그 X라는 인터넷 미디어에 들어가서 감시 체제.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지금 뭡니까? 언론의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국은 독일은 벨기움은 언론의 감시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무엇에 관해서 워키즘에 관해서. 그 뭡니까? 다성주의를 반대하거나 호모섹슈얼리티에 관해된 일을 반대하거나 임신 중절을 미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 지노포비아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얼슬라 벤들라인은 어떤 어려움에 또 봉착했습니까? 이게 택팀이라고 말해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에게 페널티를 매겼어요. 너가 돈이 밀리언 유로를 페널티를 내. 근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 1월 20일자로 어떻게 X라는 그 인터넷 미디어 시스템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스타링크를 닫아버렸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누르니까 안 나와요. 얼슬라가 나와요. 누르면 인포메이션이 안 나와요. 스페이스가 단절됐어요. So 340 million 이라는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엄청난 로스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근데 일론 머스크는 X를 자기 개인 소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어프로벌이 필요 없어요. 보드 미팅이 필요 없어. 이사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슨을 가리키는 거죠. No more. 너희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뭐를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잖아. No, not anymore.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럽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하고 싸우고 있어요? 디지털 서비스 액트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고 하지 않겠다는 거지. 돈을 안 내겠다는 거지.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공식 경고장을 보냈어요. 근데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가 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6명의 법관들, 특히 보수 법관들이 나를 반대해서 우리 트럼프 정책에 반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는 외국의 영향이 있다. 여러분 어떤 외국일까요? 우리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당한 이유로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을 컨트롤하고 있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금요일 날 이런 우리 스코도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면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강탈을 시작했습니다. 얼슬라 벤들라인 불러가지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인보이스를 주었습니다. 안 내면 미군 100% 철수, 한 명도 안 남기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곤란한 문제예요. 이건 안보 문제를 지나서 체면 문제입니다. 어떤 체면 문제가 생기냐? 여태껏 미국이 돈 대줬구나. 미국이 돈 대준 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은 소셜리스틱 컨트리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돈 갖다가 걔네들이 다 쓰게 하고, 자기네들은 좋은, 연후, 그러니까 은퇴를 즐기는, 특히 불란서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불란서의 종말은 아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란서는 소비에트 이카노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정부가 관여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은 정부가 갖고 있어요. 정부가
정부에서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연대를 나온 사람이 다 컨트롤합니다. 나머지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겁니다. 놀아야 돼. 일을 더 많이 하면 퍼니쉬가 와요. 미국도 같이 되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요, 레귤레이션이 되게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을 많이 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헥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트레스트, 국가의 인트레스트와 반대되는 일을 하버드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버드하고는 이미 연을 끊겠다고 헥셋이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던진 폭탄은 1만 1파를 지금 자아내고 있죠. 미미송이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냐?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서구 유럽의 경제 시스템, Bank of London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리프로 모든 그 공장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뭡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 즉 reindustrialization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산업화, 소비자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동안 80년 동안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대줬던 돈 다 내놔. 근데요, 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붕 뜨는 거예요. 맨날 러시아 쳐들어온다. 사실 러시아가 유로포비아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054년에 유럽으로부터 유럽의 그 뭡니까? 페이퍼 오다, 즉 교황 제도로부터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1054년 그레이트 스키즘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원수입니다. 서구 유럽이 갖고 있는 자원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유럽하고 또 서구 유럽의 지니어스, 두뇌와 동구 유럽의 자원을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삐딱선을 탔어요. 러시아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엄청난 이제는 퍼니시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간 세력이 누구죠? 바로 새로운 신생국가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제로. 우선은 여기 신대륙이었고, 그 다음에 인디안이 무척 용감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을 영국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 영국에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왕들이 누가 됐어요? 기사가 누가 됐어요? 자본주가 됐으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이죠. 말하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축이 1800년 경우에는 엄청난 수백만 명이 이민을 오게 되었죠. 그랬더니 소비가 늘어나면서 영국에 굉장한 이익을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의존도가 높아져서 뉴저지, 뉴욕, 전부 뉴가 붙었죠. 이걸 붙는 도시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미국에선 그래요. 영국식 발음을 하면은 고용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그러면 영국이고 카페 그러면은 뭡니까? 유로피안이에요. 그래서 카페 그러면 훨씬 더 고급 같고 커피 그러면 촌놈 같아요. 이러는 문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No more. 이제 미국이 37 trillion 달러 빚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트럼프가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요, 그동안 greatness가 어떻게 떠나갔다는 얘기죠. 왜? 세계 경비대다가 아주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데 스코더스에서 반대를 하라며 트럼프는 할 수 없이 본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유로피언 유니언입니다. 바로 영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슬라와의 미팅은 엄청난 1만 1파를 가져오는데 이미 독일은 이것을 알고 미리 와서 이제는 내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 지금 현재 이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1945년 이후 모든 유럽 이코노미는 co-dependent on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
바지 물주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유럽 EU에서 최고 수장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리더하면 브뤼셀에서 오케이 도장 찍어서 이게 하는 거는데 독일이 어떻게 해요? 탈출했어요. 이미 EU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트럼프, 우린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어. 그 대신 앞으로 네가 65% 타리프를 독일에 치지 말아줘. 아우토모빌은 누구를 겨냥한 거라고요? 모든 자동차 관세 65%는 독일 제일 센 놈을 정통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란서 고가 제품 어떻게 관세가 몇 %입니까? 아까 제가 60%인가라고 말씀드린 거 50%. 이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백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아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쓰니까 이 약삭빠른 멀츠는 수상은 뛰어왔습니다. 근데 멀츠는요, 사실은 그동안 멜라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멜라니, 야, 너희는 지금 현재 수지가 안 맞아. 너의 GDP하고 너의 익스펜디처하고 1.5배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넘겨. 그래서 멜라니아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No way. 너는 독재자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계약을 파기할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멜라니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태리 여자 당돌한 수상의 협박과 더불어 멀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 한국말로 피본 나라가 누구냐면 독일이에요. 괜히 영국하고 도장 찍었다고 완전히 개망신 당할 뿐만 아니라 1940년에 폭삭망해서 다시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60% 관세 폭탄을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선 폭동이 나겠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너무 많아져서. 그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거기 얼슬라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밴드라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2027년 썼던 러시아 거 쓰지 마. 그래? 트럼프는 어떻게 딜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가스를 미국 거를 갖다 써. 너는 내가 제외할게. 이것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라기보다는 EU의 폭망은 이미 가속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반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야. No kidding. They control you. 은행 갖고 컨트롤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이미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 우리 보수 포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라지를 지금 현재 대항해서 새로운 대항마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말로 발음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Mister Lowes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동안 미국 영국의 보수를 위했던 포라지, 저는 이제는 2년 전 CPEC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액션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프라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낙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즈는 어떻게 됐냐? 약 350만 명이 들어주면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신당 마가처럼 영국으로 다시 위대한 영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라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영국에 너무나 엄청난 네거티브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파리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더 이상 밀리터리 자금을 안 되겠다. No kidding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밀리터리 자금을 다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대에 꼽는 나라죠. 연방이지만 빨대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영국도 난리가 났죠. 이제 이태리에서는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태리 멜라니 수장은 트럼프랑 아주 또 우리 헝가리 수상하고 아주 스텝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월 20일 날 스코더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에 반대해서 그 disapprove한 이 테리프 정책은 새로운 테리프 그럼 15%
그래서 영국을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얼슬라 벤델린하고 만나서 이제 EU가 흔들리는 아주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렐이 말한 그 정글, 그건 유럽을 빼는 모든 나라죠. 지금 유럽이 다시 정글로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미미송의 그 사각지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